제 이름은 박진우입니다. 나이는 47이고 한국 바이오테크에서 15년째 고객관계 총괄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에는 비가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김서연 이사가 제 팀원들 앞에서 그 말을 내뱉었을 때였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실의 마우간이 테이블 위에 두 손을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그 층은 언제나 그랬듯 에어컨 바람이 너무 강했고 저는 온도와는 아무 상관없는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금요일에 있을 고객사 프레젠테이션이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저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제가 직접 뽑고 교육시키고 신입사원에서 부서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본 제 팀원들은 마치 그들만이 볼 수 있는 비밀이라도 적힌 듯 테이블만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김서연 이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녀는 32살에 강남 테헤란로 근처에 있는 대학원에서 MBA를 땄고 완벽하게 편머리와 아마도 제 첫 차보다 비쌀 것이 분명한 블레이저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업무 현대화를 위해 고용된 지 고작 3개월. 그 전까지는 바이오 기술 분야에서 단 하루도 일해본 적이 없었죠. 그게 무슨 뜻이죠? 그녀는 자신만이 듣는 음악에 박자를 맞추듯 수입 만년필로 테이블을 탁탁 치며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가에는 미소가 닿지 않는 지난 수년간 수많은 힘든 협상 자리에서 지었던 바로 그 미소였습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복도 끝 서울숲이 내다보이는 제 사무실로 걸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23년의 직장 생활이 종이 상자 2개에 담겼습니다. 성공적인 제품 출시 사진들, 액자에 담긴 자격증들, 가뭄에 강한 종자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을 때 농촌진흥청에서 보내온 감사 카드, 제 딸 민지가 세상 최고의 아빠라며 선물한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하루의 혼돈이 시작되기 전 보고서를 준비했던 세월의 역사를 말해주는 커피 얼룩이 영원히 남은 머그컵. 김서연 이사가 저를 따라와 마치 저승사자처럼 문가에 서성였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완벽하게 관리된 그녀의 손톱이 문틀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박 팀장님, 태산 시스템즈 건 말인데요. 그녀는 몇 분 전보다 자신감 없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첫 번째 상자를 테이프로 봉하며 말했습니다. 테이프가 풀리는 소리는 우리 사이에 그녀가 감히 넘지 못할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저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팀원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별말 없이 조용한 악수와 시간과 환경이 커피 속 설탕처럼 희석시킬 것을 서로 아는 연락하겠다는 약속뿐이었습니다. 인턴으로 시작해 이제 남부지역 거래처를 총괄하는 강민주는 아무 말 없이 접은 쪽지를 제 책상에 두고 갔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 규정을 송금 보듯 꿰고 있던 규제 전문가 오상철 과장은 못마땅한 듯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제 수석 분석가인 최미경 부장이 가장 오래 머물렀습니다. 회사가 임대한 사무실 한 칸에서 시작해 유리와 강철로 된 건물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본 얼굴을 흰머리가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건 잘못됐어요, 팀장님. 그녀는 긴장할 때마다 늘 그랬듯 안경을 고쳤으며 속삭였습니다. 수천 개의 보고서를 타이핑한 푸른 혈관이 도드라진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자맥의 비즈니스죠. 저는 두 번째 상자를 닫으며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몇 주 전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김서연 이사가 화려한 그래프와 창업주, 아들에게나 먹힐 법한 영어 용어들을 들고 나타났을 때부터 폭풍을 예고하는 바람은 이미 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저를 깎아내리고 저 없이 회의를 잡고 마치 중요한 발표 중에 맞춤법 오류를 지적하듯 고객들 앞에서 제 결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제 구식 접근 방식이 회사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고위 경영진에게 제안했습니다. 3번의 경제 위기 동안 한국 바이오테크를 지탱해온 바로 그 제 방식을 말입니다. 그녀가 몰랐던 것은 제가 모든 무시와 저를 배제하려는 모든 시도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또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가 강력한 화폐인 나라에서 수백억 원짜리 거래를 15년 동안 관리하다 보면 모든 것에 대비하는 법을 배우게 되니까요. 제 낡은 현대 산타페에 2개의 상자를 실었습니다.
회사 창립 전부터 일해온 경비원 김기덕 아저씨가 마치 자신이 목격한 일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듯 시선을 내리깔고 문을 잡아주었습니다. 금방 돌아오실 거죠, 박 팀장님? 그는 서울에서 30년을 살았음에도 그대로 간직한 구수한 사투리로 물었습니다. 세상은 변하죠, 아저씨. 저는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저는 강변북로의 지독한 교통체증을 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앞 유리를 때려 앞차들의 헤드라이트를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곧 잊힐 또 다른 정치 스캔들과 부패 사건을 떠들어댔습니다. 저는 옛가요 채널로 돌렸고 퇴근길을 강제적인 자기 성찰의 여정으로 만드는 교통체증 속에서 이문세의 노래가 저와 함께했습니다. 아내 이수지는 갓 내린 커피와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미 안다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께한 22년은 우리 사이에 일종의 텔레파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는 우리 연남동 아파트 베란다에서 제가 사무실에서 살리려 애쓰던 식물들과는 달리 그녀의 세심한 보살핌 아래 무성하게 자라는 양치식물과 난초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에이, 얼마나 심각해. 그녀는 2개의 컵에 커피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컵에는 설탕 2스푼, 제 컵에는 아무것도 없이 수년간의 의식이었습니다. 더 나쁠 수도 있었어. 저는 아래 거리의 움직임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향하는 젊은이들, 퇴근하는 사람들, 시끄러운 오토바이를 탄 피자 배달원, 제 직업 세계에 막 일어난 작은 지진에 무관심하게 삶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부엌에 앉아 20년의 헌신을 요약하는 저 상자들을 바라보며 저는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더 날카로운 무언가. 그것은 경기도 이천의 작은 마을을 떠나 서울에서 행운을 시험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충동과 같은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김서연 이사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아주 큰 실수를. 그리고 그녀는 금요일 아침 태산 시스템즈에서 전화해 발표 자료가 어디 있냐고 물어볼 때까지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저만이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 아는 그 발표 자료를 말이죠.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약학생화학을 전공하고 졸업하자마자 한국바이오테크에 입사했습니다. 당시 회사는 을지로의 한 상가 건물 2층을 차지한 큰 꿈과 더 큰 문제들을 가진 작은 회사였습니다. 창업주인 윤 회장님은 말이 없고 눈빛이 날카로운 분이었는데 경험은 없지만 제조합 단백질에 대한 수상 경력이 있는 논문을 쓴 시골뜨기 청년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네 눈에는 도끼가 있어. 그가 저를 채용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건 하버드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지. 저는 첫 5년 동안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실험실 절차, 규제 준수, 고객 심리, 한국의 관료주의적 특수성. 저는 식약처의 미로 같은 승인 절차를 통과하는 법과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차이도 잘 모르는 투자자들에게 복잡한 바이오 기술, 과정을 설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30살에 저는 고객 관계 부서를 이끌었고 35살에는 기업들이 빠르고 제대로 된 바이오 기술 솔루션이 필요할 때 찾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문제 해결사였죠. 저는 2008년 금융위기 때 더 크고 기반이 탄탄했던 경쟁사들이 문을 닫거나 다국적 기업의 사업부를 매각할 때 한국 바이오테크를 버티게 한 관계들을 구축했습니다. 경쟁사들이 파산할 때 우리는 번창했습니다. 우리 고객들은 한국 바이오테크라는 회사를 신뢰한 것이 아니라 박진우라는 사람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해외 고객들의 심야 전화, 대전이나 부산, 제주에서 새로운 계약을 따내기 위한 주말 출장 등 제1의 요구사항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을 부양하고 주택담보대출, 사립학교 학비, 의료비를 내기 위해 저에게 의존하는 63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중요한 무언가를 만드는 동안 그녀는 거의 혼자서 우리 딸 민지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2년 전 의사가 마지막 경고라고 부른 심장마비를 겪은 후 윤 회장님이 은퇴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들 윤태식이 CEO가 되었고 파괴적 혁신과 애자일, 마인드셋을 떠들며 직원들을 엑셀 스프레드시트에 한 항목으로 여기는 경영, 컨설턴트들을 데려왔습니다. 비싼 MBA 학위를 가졌지만 우리 업계에 대한 실무 경험은 전무한 사람들이었죠. 김서연 이사는 어떻게든 윤태식 대표를 설득해 고객 참여 전략을 최적화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든 그런 컨설턴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된 관계가 단클론 항체와 아스피린의 차이도 모르는 사람에 의해 최적화될 수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경고 신호는 첫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전 지식 없이 고객 미팅에 들어와 의미 없는 변경을 제안하며 제 발표를 중간에 끊었습니다. 한 번은 시청과의 회의 중에 시장 앞에서 우리의 테스트 방법론에 의문을 제기해 거의 150억 원짜리 계약을 날릴 뻔했습니다. 묻지도 않고 제 파일링 시스템을 재정비해 중요한 문서들을 엉뚱한 곳에 두었습니다. 아무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새롭고 비싼 CRM을 도입했습니다. 최악은 고객 만족도 수준을 평가해야 한다며 제 주요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저녁 식사 자리에서의 대화, 지켜진 약속, 새벽 3시에 해결된 문제들을 통해 제가 수년간 쌓아 올린 것을 지표와 그래프로 측정할 수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3주 전 저는 접수원보다도 일찍 경비원 김기덕 아저씨와 청소부 아주머니들만 조용한 복도를 오가는 시간에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에서 김서연 이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본사의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녀의 말이 찬물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박 팀장의 방식은 구시대적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텅 빈 공간에 울렸습니다. 고객들은 관성적으로 그를 존중하지만 새로운 사고가 필요해요. 제가 운영 비용 절반으로 같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봐야죠. 그는 거의 50살이에요. 업계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할 겁니다. 비용 절반은 제 팀을 자른다는 의미였습니다. 알츠하이머를 앓는 어머니를 돌보면서도 태산 시스템즈의 세부 사양을 익히기 위해 밤샘 근무를 했던 최미경 부장 같은 사람들, 상하이 파트너들과 더 잘 소통하기 위해 6개월 동안 퇴근 후 공부해 중국어를 배운 유지훈 대리 같은 사람들, 한국의 모든 위생법규의 쉼표 하나까지 알고 식약처 모든 직급의 인맥이 있는 오상철 과장 같은 사람들. 저는 당장 그 자리에 그녀와 맞서야 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가 그녀의 게임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줬어야 했습니다. 대신 저는 도전에 직면했을 때 항상 하던 대로 했습니다. 일의 실체에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태산 시스템즈 프레젠테이션은 올해 우리의 가장 큰 제안이었습니다. 열대병 연구에 사용될 특수 바이오 센서에 대한 300억 원 규모의 계약으로 국제적 확장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저는 8개월 동안 준비하며 그들의 기술팀과 관계를 구축하고 그들의 정확한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재무이사와 점심을 먹으며 현금 흐름에 대한 우려를 파악했습니다. 물론 김서연 이사도 그 회의를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 캘린더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어 무시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녀는 세부 사항 뉘앙스 마쿠 작업을 몰랐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프레젠테이션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예쁜 그래프, 동기부여용 상투어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태산의 기술 이사인 이동건 박사가 형식적인 발표를 싫어하고 미사여구 없는 숫자와 사실로 하는 직접적인 기술 토론을 선호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20년 전 한국에 정착한 구매 이사 강지영, 이사가 과도한 단순화 없이 기술적인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공급업체만을 신뢰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회사 창립자이자 은퇴한 카이스트 교수인 황태준 대표가 비용 절감이나 시장 동향이 아닌 실행 일정과 과학적 영향에 기반해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러니는 완벽했고 거의 시적이었습니다. 김서연 이사는 윤태식 대표의 눈에 결단력이 있고 선견 지명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저를 해고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아침 태산 시스템즈에서 박진우를 특정해 찾을 때 그녀는 사람을 관리하는 것과 관계를 관리하는 것의 차이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목요일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걱정 때문이 아니라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대학에서 논문을 방어하기 전과 같은 종류의 초조한 에너지였습니다. 아내는 새벽 2시에 부엌에서 진한 커피 한 잔과 노트북을 켠 채 앉아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화면의 푸른빛이 야간 수족관처럼 어두운 공간을 비췄습니다. 무슨 계획이라도 있어? 그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생각 중이야. 저는 브라우저 창 몇 개를 닫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낡아서 교체하기를 거부하는 파란색 가운을 입고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22년의 결혼 생활은 그녀에게 언제 밀어붙이고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기다릴 때였습니다. 그녀가 변두리 사회 프로젝트에서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느라 아직 물감, 자국이 남은 손가락이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까 김서연 이사한테서 전화 왔었어. 마침내 그녀가 이미 식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음성 메시지를 3개나 남겼더라. 뭐라고 하던데? 아내는 커피를 따르며 마실 만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정확한 양을 아는 사람의 정밀함으로 설탕을 넣었습니다. 테산 시스템즈 발표에 대한 세부사항 좀 절박해 보였어. 아내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가에 작은 주름을 만드는 옅은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 고객 관계들을 구축하며 보낸 모든 늦은 밤, 모든 주말에 함께했습니다. 제주에 있는 고객에게 비상사태가 생기거나 시약한 묶음이 세관에 묶여 있을 때 제가 민지의 생일, 졸업식 피아노 발표회를 놓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무엇을 쌓아 올렸는지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난 이제 그 사람 직원이 아니니까.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김서연 이사가 저지른 일의 전체 범위를. 그녀는 단지 저를 해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수년에 걸쳐 개발된 15년의 제도적 지식, 고객 선호도, 기술 사양 관계 역학을 파괴했습니다. 태산 시스템즈 계약은 단지 멋진 프레젠테이션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동건 박사가 화려한 순서도보다 기술 도면을 선호한다는 것을 기억하거나 강지영 이사가 국제 경쟁사와의 비교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거나 황태준 대표가 비용 절감이 아닌 실행, 일정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과 같은 수십 번의 작은 상호작용을 통해 구축된 신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김서연 이사는 경영학적 전문 용어로 가득 찬 표준 발표 자료를 가지고 나타나 300억 원짜리 사업을 매혹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태산 시스템즈 팀이 제가 몇 달간의 준비, 대화를 통해 약속했던 상세한 기술적 분석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 분석은 오직 제 머릿속과 부주의가 아니라 팽화종이라는 구식 방법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제게 더 잘 맞았기 때문에 디지털화되지 않은 수첩 속 송을씨 메모에만 존재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디지털 일정을 보았습니다. 태산 시스템즈는 금요일 오전 10시로 잡혀 있었습니다. 11시쯤 되면 김서연 이사는 윤태식 대표의 사무실에 앉아 올해 가장 큰 잠재 고객이 재앙적인 발표 20분 만에 왜 나가버렸는지 설명하려 애쓰고 있을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아내가 부모님 댁에서 가져온 나무 테이블 위에서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최미경 부장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김서연 이사가 하루 종일 팀장님 사무실에서 파일을 찾고 있어요. 공황 상태인 것 같아요. 태산 시스템즈 기술 사양 어디에 보관했는지 물어봤어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파일은 서버에 있습니다. 모든 것에 접근 권한이 있을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계약서, 기본 고객 정보, 표준 발표 템플릿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신입사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원시 데이터였죠. 그녀가 갖지 못한 것은 맥락 숫자 뒤의 이야기, 데이터를 관계로 바꾸는 인간적인 요소였습니다. 한국의 바이오 기술 연구의 미래에 대해 황태준 대표와 나눈 수많은 비공식적인 대화, 이전 공급업체들이 납기를 지키지 못했던 것에 대한 강지영 이사의 우려, 회식 자리에서 나와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지 않은 이동건 박사의 구체적인 기술적 요구사항 같은 것들 말입니다. 저는 진한 향이 부엌을 채우며 수년 동안 비슷한 아침들로 저를 데려가는 것을 느끼며 커피를 한 잔 더 따랐습니다. 당시에는 그토록 중요해 보였던 기업의 전투를 준비하던 아침들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치사하게 구는 것 같아?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예술 작품을 감정하듯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딱 당신이 요청한 만큼만 받고 있는 거야. 그녀가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저는 노트북에서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김서연 이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처음 깨달았을 때 몇 달 전에 보냈어야 했던 공식적인 사직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정중한 단어들, 적절한 감사, 새로운 도전과 개인적 성장에 대한 언급, 직업 전환의 무미건조한 어휘들. 하지만 저는 멈추고 모든 텍스트를 선택한 다음 삭제키를 눌렀습니다. 왜 그녀를 위해 일을 쉽게 만들어주겠습니까? 대신 저는 개인 이메일을 열어 다른 바이오 기술 회사 사람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바이오테크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항상 거절했던 제안들로 몇 년 동안 저를 영입하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저는 3건의 면접 요청과 1건의 예비 채용 제안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6시에 일어나
부엌 식탁에 이미 외출복 차림으로 앉아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제 눈과 잘 어울린다고 말하던 완벽하게 다려진 하늘색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그녀는 10년 넘게 매일의 의식이었던 아침 식사, 통밀빵에 크림치즈와 토마토를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광화문에 있는 카페 보타닉에 와이파이도 잘 되고 전화 몇 통 하기에 조용한 곳이야. 그녀는 제 이마에 키스했고 공기 중에 은은한 로션 향을 남겼습니다. 다 이기고 와. 저는 누구를 이길 계획이 없었습니다. 저는 김서연 이사가 자신의 미숙함과 오만함에 걸려 넘어져 스스로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둘 계획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천에서 까다로운 이웃들을 상대하며 늘 말씀하셨듯이 최고의 복수는 꼼꼼하게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볼 때 우주가 배달해주는 것이다. 금요일 아침 서울의 하늘은 전날의 비에 씻긴 듯 유난히 파랗습니다. 9시 47분, 저는 정동 근처에 근처 대학 교수들과 역사 중심지의 예술가들이 자주 찾는 아늑한 장소인 카페 보타닉에 앉아 있었습니다. 갓 볶은 원두와 오븐에서 나오는 빵 냄새가 바깥의 도시 혼란과 대조되는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제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서연 이사였습니다. 그 이름이 화면에서 빨간 경고등처럼 깜박였습니다. 저는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가게 두고 생화학 시험 공부를 하며 밤을 새우다 좋아하게 된 방식대로 갓 내린 진한 커피를 설탕 없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전화했습니다. 또다시 카페 벽에 걸린 아르데코 시계에 따르면 10시 15분까지 그녀는 7번이나 전화했습니다. 무시된 전화 한 통 한 통이 작은 해방의 행위 같았습니다. 10시 23분 전화한 사람은 최미경 부장이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울림에 받았습니다. 팀장님 어디 계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했고 마치 금지된 장소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의 속삭였습니다. 태산 시스템즈 사람들이 와 있어요. 모두 다요. 이동건 박사, 강지영 이사, 그리고 황태준 대표까지요. 그리고 김서연 이사는 거의 정신붕괴 직전이에요. 이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네요. 그들이 요청하는 기술 사양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거 시스템에 다 있어요. 저는 스테인리스 스푼으로 커피를 저으며 작은 검은 소용돌이가 생겼다. 사라지는 것을 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없다고 해요. 밤새 찾았대요. 윤태식 대표도 와서 분위기를 진정시키려 하고 있고요. 이동건 박사님이 저렇게 화난 건 처음 봐요. 태산 시스템즈 기술 요구사항 하위 섹션 아래 프로젝트 폴더를 확인해보라고 하세요. 저는 존재하지 않는 장소의 길을 알려주는 사람처럼 제안했습니다. 최미경 부장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것은 그녀의 초조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이 전화를 하기 위해 복도 구석 어딘가에 숨어 자신의 자리까지 걸고 있을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팀장님, 그녀가 마침내 훨씬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폴더가 비어 있다고 해요. 기본적인 연락처 정보랑 예비 재무 보고서 몇 개 말고요. 저는 거의 미소 지을 뻔했습니다. 치사하지만 진심 어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건 기술 사양이 한 번도 디지털화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 수첩에 있죠. 제 책상 두 번째 서랍에 있던 파란색 나선형 수첩, 표지에 서울대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거요. 어제 제가 집에 가져온 바로 그거요. 어제 집에 가져오신 그거요. 최미경 부장이 반복했고 그녀의 목소리에서 천천히 이해가 싹 텄습니다. 그녀는 사무실의 웅성거림을 배경으로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들이 팀장님을 특정해서 찾고 있어요. 이동건 박사님은 팀장님이 그들 프로젝트를 위해 특별히 개발한 온도 센서 보정 프로토콜에 대해 논의하기를 고대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강지영 이사님은 팀장님이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모든 규제 서류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황태준 대표님은 지난달 저녁 식사에서 논의했던 실행 일정에 대해 묻고 있어요. 저는 카페 창밖을 내다보며 도시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바쁜 직장인들, 무거운 배낭을 맨 학생들, 상품을 정리하는 노점상들, 작은 기업 드라마에 무관심하게 삶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태산 시스템즈 계약에 쏟았던 그 몇 달의 작업은 제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의료 연구의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전 더 이상 한국 바이오테크 직원이 아니잖아요. 기억하시죠?
10시 45분. 전화한 사람은 창업주의 아들인 CEO 윤태식 대표 본인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그의 이름에 저는 받기 전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박 팀장. 그의 목소리는 긴장했고 억제되어 있었습니다. 노력이 드는 종류의 통제였습니다. 이리로 와주셔야겠습니다.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오해는 없습니다, 윤 대표님. 저는 어제 즉시 해고되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대표님 말씀이었죠. 아니, 대표님의 새로운 고객 관계 이사의 말이었죠. 보세요. 김 이사가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사용하던 매력 모드로 들어가며 목소리를 부드럽게 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으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직원이 아닙니다, 윤 대표님. 법적으로 한국 바이오테크를 대표해 고객 미팅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무거운 한숨이 들려왔습니다. 뭘 원하십니까, 박 팀장? 가격을 말씀하세요. 이 특정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컨설턴트로 모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오후 2시에 한국 바이오테크의 주요 경쟁사인 미래바이오와 전화 면접이 있었습니다. 사업개발 부사장인 한상국 부사장이 그날 아침 제 이력서를 받고 저를 고용할 가능성에 놀라움과 기쁨을 느끼며 직접 전화했었습니다. 최미경 부장의 메시지에 따르면 11시 30분경 태산 시스템즈 팀은 한국 바이오테크 건물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김서연 이사에게 이전 이메일에서 구체적으로 요청했던 기술 문서를 내놓을 정확히 20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 이메일들은 회사의 일반 주소가 아닌 제게 직접 온 것이었죠. 그녀가 시스템 재정비와 인수인계 기간을 핑계로 제출하지 못하자 그들은 정중히 사과하고 전략적 파트너십 옵션을 재평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 세계에서 그 말은 거래가 끝났다는 의미였습니다. 김서연 이사는 정호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서 받았습니다. 박 팀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에 자신감 있는 거칠애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셔야 해요. 이건 기업 사보타주예요. 당신이 고의로 중요 정보를 숨겼어요. 그건 결과예요, 김 이사. 저는 계산서를 지불하고 아침 내내 제 컵을 채워준 웨이트리스에게 넉넉한 팁을 남기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내린 결정의 결과, 기업 사보타주로 당신을 고소할 수 있어요. 회사 정보 유보, 이건 범죄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한 옥타브 올라갔고 절망이 명백히 그녀를 장악했습니다. 무세운 정보요? 저는 거리의 열기 속으로 걸어 나오며 물었습니다. 제 권리대로 사무실에서 개인 소지품을 치웠을 뿐입니다. 그 수첩들은 제 것이었고 쇼핑몰 문구점에서 제 돈으로 산 겁니다. 모든 공식 회사 파일은 서버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를 찾아야 할지, 무엇을 찾아야 할지 모르는 건 제 잘못이 아니죠.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 알잖아요, 박 팀장. 사실 정확히 그렇게 돌아가죠, 김 이사. 저는 23년간 근무한 후 부당 해고와 사전 통보 없이 해고되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37분에 당신이 당신의 부서를 구조조정하고 있으며 당신의 직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한국 바이오테크는 제 자발적인 협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그녀는 갑자기 전화를 끊었습니다. 10분 후 회사 보안팀에서 회사 수첩을 반납해달라고 전화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고용계약서 12조 사망을 확인해보라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개인 수첩, 전자기기 및 기타 물품은 업무 관련 내용과 관계없이 직원의 독점적인 재산으로 남는다. 몇 년 전 재능 있는 연구원이 자신의 지능만 가지고 떠나 결국 보관되어 잊힌 귀중한 노트들을 남기고 간 후에 제가 직접 제안했던 조항이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 덕수궁 돌담길을 걸으며 노인들이 장기를 두고 아이들이 오래된 나무들 사이를 뛰어다니는 것을 보는데 아내가 웃음을 참지 못하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지가 방금 메시지를 보냈어. 그녀는 웃음 사이로 겨우 말했습니다. 링크드인에서 김서연 이사가 한국 바이오테크에서 흥미진진한 새로운 기회와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에 대해 포스팅하는 걸 봤대. 아무래도 오늘 대실패를 긍정적인 전략적 구조 조정으로 포장하려는 모양이야. 그래서 효과는 이때? 저는 시간의 흔적이 묻어나는 낡은 나무 벤치에 앉아 그런 행위를 금지하는 표지판을 무시하고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노부부를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전 고객 3명이 이미 그 포스트에 댓글을 달았대. 당신이 어디로 갔는지, 다른 회사로 프로젝트를 가져가는지 묻고 있더라고. 특히 농촌진흥청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였대. 한국 바이오 기술 업계는 소문이 빨라.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 업계는 좁아서 모두가 서로를 알았습니다. 개인적인 관계가 회사 직인이 찍힌 종이 계약서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오후 3시경 미래바이오의 한산국 부사장과 놀랍도록 우호적이고 희망적인 전화 면접을 마친 후 저는 김서연 이사의 사보타주에 대한 이전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차를 세워둔 주차장으로 돌아가면서 개조된 역사적인 건물들과 현대적인 디자인 상점들을 지나며 서울이 어떻게 전통과 혁신의 이질적인 혼합물인지 생각하면서 저는 일어난 일이 사보타주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보타주는 제가 무언가를 손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제 머릿속에 있는 지식, 지난 몇 달 동안 여러 번 공유하려고 했지만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치부되었던 지식을 가지고 나온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서연 이사가 부서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우는데 신경 쓰지 않았다는 사실, 그것은 그녀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큰 거래처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을 해고했다는 사실, 그것은 그녀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녀가 한국의 비즈니스 관계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와 CRM 보고서로 축소될 수 있다고 믿었다는 사실, 그것은 그녀의 한계였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귀중한 것을 쌓아 올렸습니다. 벽돌 하나하나, 대화 하나하나, 해결된 문제 하나하나를 거치면서 말입니다. 김서연 이사는 하버드 케이스, 스터디에서는 통했지만 복잡한 한국의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통하지 않는 경영 이론에 근거한 충동적인 결정으로 15분 만에 그것을 파괴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 지식이 실제로 얼마의 가치가 있었는지 배우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최미경 부장의 또 다른 메시지로 진동했습니다. 데산 시스템즈에서 전화 왔어요. 팀장님이 프리랜서 컨설팅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 해요. 한국 바이오테크의 준비 부족에 매우 불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프로젝트가 시급하고 규제 및 기술적 복잡성을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어요. 팀장님 개인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저는 보도 한가운데 멈춰서서 작은 인간 정체를 일으켰고 바쁜 보행자들로부터 짜증 섞인 시선을 받았습니다. 유혹적이었습니다. 컨설팅을 수락하는 것은 최후의 일격이 될 것이고 김서연 이사가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최종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 안에 무언가, 아마도 수십 년 전 저를 이천에서 떠나게 만든 바로 그 충동과 뒤를 돌아볼 때가 아니라 앞을 내다볼 때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하지만 현재 프리랜서 프로젝트는 불가능하다고 전해주세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기술 요구사항에 대해 미래 바이오를 고려해보라고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들의 바이오 센서 부문을 확장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때로는 최고의 복수는 그저 길에서 비켜서서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결과를 직면하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조언을 따르지 않아 수학을 망친 이웃들을 보며 말씀하셨듯이 말입니다. 인생이 어떤 선생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준단다, 진우야. 그리고 그 수업료에 대한 이자는 아주 비싸지. 토요일 아침 맑은 하늘과 모퉁이 빵집에서 풍겨오는 갓 구운 빵 냄새가 함께했습니다. 아내가 유머 감각으로 용인해주는 열정인 제 작은 LP 레코드 컬렉션을 정리하고 있을 때 상하이 팀의 전 동료였던 유지훈 대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팀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는 긴장하면 사투리가 더 심해졌습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저는 사무실 이사에서 살아남은 머그컵에 커피를 따르고 베란다 안락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웃들의 대화, 거리에서 공을 차는 아이들, 신선한 과일을 외치는 행상인 등 동네의 움직임이 익숙한 도시의 사운드 트랙을 만들었습니다. 듣고 있어. 저는 침묵이 편안하게 이어지도록 내버려두며 대답했습니다. 김 이사가 우리 해외 고객들에게 전화를 해왔어요. 그가 망설이며 시작했습니다. 회의에서 말한 것처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였어요. 계약 조건, 갱신 날짜, 가격 구조 같은 내부 파일에서 배우거나 팀장님께 직접 물어봤어야 할 것들이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듯 그림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또 뭐 있어, 유지훈 대리?
저한테 중국 고객들과의 모든 서신 사본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품질 보증 검토와 프로세스 감사를 위해서라고 하더군요. 그녀 자신이 도입한 CRM 시스템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고 말했더니 개인적인 메모와 비공식적인 위챗 대화를 포함한 원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찬물을 너무 빨리 마신 것처럼 차가운 것이 뱃속에 자리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내서 아니요, 팀장님.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고려할 때 법무팀의 공식적인 허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는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은 제 생각에 그녀는 팀장님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보를 숨기거나 계정을 잘못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요.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한 사후 정당성을 찾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제 방법에 대한 갑작스러운 관심, 고객과의 관계에 대한 집요한 질문, 보통 마케팅 이사가 관심을 두지 않을 서신에 대한 접근 요청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서연 이사는 저에게서 배우거나 사업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개인적인 관계를 표준화된 프로세스로 바꾸고 20년의 경험을 갓 졸업한 신입사원, 누구나 따를 수 있는 매뉴얼로 변환하여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문서로 저를 대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되어 있어요. 유지훈 대리가 이제 더 단호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어제 태산 시스템즈 참사 이후 그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고객 관계팀 전체를 서울숲이 보이는 그 큰 회의실에 모았죠. 모두에게 팀장님이 회사를 방해하기 위해 고의로 중요한 정보를 유보했다고 말했어요. 불만을 품은 직원이 필요한 현대화에 저항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반응이 어땠는데 저는 이미 상상할 수 있었지만 물었습니다. 최미경 부장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끝내버렸어요. 일어서서 그녀의 그 차분하지만 단호한 방식 아시죠? 팀장님이 그녀가 처음 왔을 때 모든 거래처에 대해 교육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지적했어요. 지식 이전 세션을 제안했던 이메일들을 보여줬고요. 모든 중요한 고객에 대한 상세한 프로필이 담긴 팀장님이 김 이사를 위해 특별히 준비했던 온보딩 폴더를 모두에게 상기시켰어요. 김 이사는 그녀는 그게 피상적이고 팀장님이 정말로 중요한 세부 사항을 숨기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때 오상철 과장님이 끼어들었죠. 15년 동안 팀장님과 일했고 팀장님은 그가 아는 가장 꼼꼼하고 투명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만약 어떤 정보가 문서화되지 않았다면 그건 그녀가 도입한 시스템이 한국 바이오테크를 돌아가게 하는 종류의 질적 지식을 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요. 저는 오 과장이 언급한 그 대화를 기억했습니다. 3개월 전, 저는 주말 내내 김서연 이사를 위한 교육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의 생일을 무시하고 민지에게 약속했던 나들이를 미루고 고객의 상세한 프로필 작성, 커뮤니케이션 선호도 매핑, 구체적인 기술 요구사항 상세화에 몇 시간을 바쳤습니다. 김서연 이사는 월요일 회의에서 그것들을 10분도 차이 안 되게 훑어보고는 전통적인 관계 관리는 현대 비즈니스 관행에 비해 너무 시간 집약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인간 사일로에 집중된 지식이 아니라 확장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사회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인상적으로 들리지만 실제 살아있는 고객들과의 업무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사무실 분위기는 어때? 저는 아래 거리에서 아빠와 엄마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지나가는 가족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임에도 모두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습니다. 김서연 이사 같은 임원들이 거의 알아채지 못하는 작은 기쁨들이었습니다. 긴장돼요. 윤 대표가 월요일에 전체 회의를 소집했어요. 이메일에는 고객관계부서의 전략적 구조조정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모두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죠. 지금 고객관계 위기라고 부르는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김 이사를 추천했던 바로 그 컨설팅 회사에서 외부 컨설턴트들을 데려온다고들 해요. 유지훈 대리가 전화를 끊은 후 저는 그가 공유한 것에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하며 오랫동안 베란다에 있었습니다. 김서연 이사는 단순히 자신이 내 일을 더 적은 자원으로 더 잘할 수 있다고 믿어서 충동적으로 저를 해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몇 주, 어쩌면 몇 달 전부터 의도적으로 저를 대체할 계획을 세우고 정보를 수집하고 프로세스를 문서화하고 수십 년의 암묵적 지식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형식으로 추출하려고 했습니다. 태산 시스템즈 프레젠테이션은 그녀의 개념 증명, 즉
구체제가 불필요하다는 그녀의 최종적인 시연이 되어야 했습니다. 성공적인 회의는 그녀의 접근 방식을 검증하고 이사회 눈에 제 해고를 정당화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가 디지털 파일처럼 코딩되고 시스템화되고 전송될 수 있다는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대신 그 참사는 그녀가 그토록 자신 있게 최적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일에 대해 그녀가 얼마나 아는 것이 없는지를 폭로했습니다. 아내가 베란다로 와서 더 많은 커피와 빵집에서 아직 따끈한 빵 조각들을 가져왔습니다. 생각이 많아 보이네. 그녀가 옆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정보 좀 정리하고 있어. 저는 그녀가 건네는 컵을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김 이사가 몇 달 전부터 나를 방해하려고 했었어. 나한테 배우는 척하면서 내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아내는 이미 의심했던 것을 확인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안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파괴하려고 하지. 그녀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나무를 키우는 법을 배우는 것보다 베어버리는 게 더 쉬우니까. 제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미래바이오. 어제 면접봤던 바로 그 임원, 한산국 부사장이었습니다. 박 팀장님, 한산국입니다. 주말에 전화드려 죄송합니다만 계획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채용 절차를 서둘러 월요일에 대면 면접을 잡고 싶습니다. 저희 경영진이 팀장님의 이력서와 어제 나눈 대화에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직책에 대해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아내가 베란다에서 애지중지 키우는 난초를 찾아온 벌새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박 팀장님. 한 부사장의 어조가 바뀌어 더 비밀스러운 톤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최근 한국 바이오테크의 변화를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업계의 여러 파트너와 연락처에서 그들의 고객 서비스 중단, 갑작스러운 인사 변경, 지연을 유발하는 새로운 프로세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경쟁사로서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하지만 한국 바이오 기술 시장은 너무 좁아서 중요한 회사 하나가 무너지면 전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는 불가능하죠. 제가 그의 생각을 마저 말했습니다. 정확합니다. 게다가 저희는 관계 기반의 비즈니스 개발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사람을 특별히 찾고 있습니다. 복잡한 한국의 규제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신뢰가 자동화된 시스템이 아닌 개인적으로 구축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가 전화를 끊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면접이 잡힌 후 저는 김서연 이사가 아이러니하게도 제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년 동안 저는 한국 바이오테크에서 편안했습니다. 좋은 급여, 익숙한 일상, 확립된 관계. 저는 존경받았고 윤 회장님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제 부서에서 거의 완전한 자율성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장도 멈췄습니다. 제가 쌓아 올린 것을 유지하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건설할 다른 장소, 직면할 다른 도전, 이끌 다른 팀이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날 오후 제가 몇 달 동안 만지지 않았던 공구들을 정리하고 있는 차고에서 저를 발견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 속에서 미완성 프로젝트들이 드러났습니다. 만들기로 약속했던 책장, 그녀의 식물을 위한 받침대, 베란다 나무 테이블 수리. 생산적인 하루였어? 그녀는 문틀에 기대어 우리 관계의 특징인 애정과 재미가 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깨달음이 있는 하루였어. 저는 렌치를 제자리에 다시 놓고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정리하듯 못을 크기별로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월요일에 미래바이오에서 면접이 있어 수석이사직을 제안하고 있고 연봉 20%, 인상의 이익 공유 옵션도 있대. 그거 멋지네. 그녀는 다가와서 제가 방금 정리한 공구들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행복해 보이지는 않네. 뭐가 마음에 걸려? 저는 아버지가 제가 서울로 이사 올 때 주신 공구 상자에 들고 있던 렌치를 다시 넣었습니다. 실용적인 사람의 실용적인 선물이었습니다. 계속 내 팀원들 생각이 나. 저는 고백했습니다. 은퇴까지 몇 년 안 남았고 아직 알츠하이머를 앓는 어머니를 돌보는 최미경 부장. 몇 년간의 별거 끝에 마침내 중국에서 가족을 데려온 유지훈 대리. 대학에 다니는 새 아이를 둔 오상철 과장. 김서연 이사가 만든 혼란 속에 갇힌 좋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다음 컨설턴트들은 아마 모든 것을 더 악화시키겠지.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작고 물감으로 얼룩져 있었고 제 손은 경영으로 옮기기 전
몇 년 동안 실험실 장비를 다루느라 크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제가 항상 적절하다고 생각했던 대조였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저는 구조를 건설했습니다. 모두를 구할 수는 없어, 여보.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원해도 당신이 다음에 할 일만 통제할 수 있어.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녀는 마음의 문제에 관해서는 보통 그랬듯이 옳았습니다. 김서연 이사는 자신의 선택을 했습니다. 윤태식 대표도 자신의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둘 다 그 결과와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제 일은 20년의 헌신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은 회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어쩌면 재능 있는 전문가들이 단지 비용이 얼마인지가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아는지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강남대로의 교통은 특히 혼잡했습니다. 저는 해외 투자자들을 위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아껴두었던 최고의 정장을 입고 팡요 테크노밸리에 있는 미래바이오 본사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곳에는 거울 같은 고층 빌딩들이 국내 주요 기술 및 바이오 기술 회사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국 바이오테크의 더 전통적인 본사와의 대조는 분명했습니다. 더 많은 유리, 더 많은 개방된 공간, 더 많은 녹지. 하지만 저를 가장 감명 깊게 한 것은 정문 로비에서 보이는 실험실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이 투명한 환경에서 일하며 말 그대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들의 작업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 부사장이 전화로 언급했던 철학의 물리적인 상징이었습니다. 면접은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단 한 번이 아니라 창업자인 김창호 박사를 포함한 회사의 여러 임원들과 3번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불과 8년 만에 작은 유전학 연구 스타트업을 바이오 기술 시장의 진지한 경쟁자로 탈바꿈시킨 3세 교포였습니다. 전고쯤 저는 한 부사장의 사무실로 다시 불려갔고 거기에는 회사 직인이 찍힌 공식적인 제안서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고객관계 수석이사, 연봉 25% 인상, 완벽한 복리후생, 그리고 앞으로 2년 동안 민지의 대학 등록금을 충당할 계약 보너스. 팀장님께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한 부사장은 조숙한 흰머리와 항상 새로운 가능성을 평가하는 듯한 생기 있는 눈을 가진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집에 머물면서 독립 컨설턴트로 일하는 것도 포함해서요. 하지만 저희는 팀장님이 미래 바이오가 올바른 방식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비전을 공유하는 고객들과 견고한 관계를 구축하면서 말이죠. 언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저는 이미 답을 알면서 물었습니다. 가능했다면 어제부터요. 한 부사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도 만족할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수락했고 몇 년 전 윤 회장님이 저를 한국 바이오테크 고객관계 부서장으로 임명했을 때 주셨던 바로 그 몽블랑 펜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변화 속에서의 연속성의 상징이었습니다. 미래 바이오의 현대적인 건물을 나서며 얼굴에 전고의 햇살을 느끼니 몇 달 만에 가장 가벼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돈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특히 민지의 대학 등록금을 생각하면 반가웠습니다.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미래 바이오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한국과 라틴 아메리카 전역의 거대 제약회사 및 연구대학들과 계약을 따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쟁적인 시장에서 고객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식약처의 규제 미로를 헤쳐나가고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문화적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최미경 부장의 메시지로 진동했습니다. 내부 보고서가 전문 언론에 유출된 후 오늘 아침 한국 바이오테크 주가가 3% 하락했어요. 태산 시스템즈 소식이 퍼지고 있어요. 이미 3명의 분석가가 회사의 새로운 리더십과 전략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봤어요.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바이오 기술 분야, 특히 상대적으로 좁은 한국 환경에서는 평판이 빠르게 퍼집니다. 준비 부족으로 중요한 고객을 잃으면 다른 고객들이 당신의 신뢰성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계약은 종이 위에 공식화되지만 악수와 긴 점심 식사, 그리고 지켜진 약속으로 구축됩니다. 김서연 이사의 현대화는 날이 갈수록 무능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화요일 한경제신문은 태산 시스템즈가 바이오 센서 프로젝트를 위해 미래 바이오를 선정했다는 짧은 기사를 실었습니다. 제가 한국 바이오테크에서 8개월 동안 작업했던 300억 원짜리 계약이 이제 제 새로운 고용주에게로 갔습니다. 기사는 제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두 회사 간의 최근 임원 이동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암시했습니다. 한 부사장은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함께 일하는 첫날, 그는 사무실 근처의 조용한 일식당에서 점심을 먹자고 저를 불렀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시작은 바랄 수 없습니다. 그가 완벽한 사심일을 즐기며 말했습니다. 테산 시스템즈 계약은 바이오센서 분야에서 우리에게 신뢰성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한 프로젝트의 문을 엽니다. 김창호 박사님께서 특히 만족해 하십니다. 그분은 몇 년 동안 이 시장에 진입하려고 노력해 오셨거든요. 수요일, 유지훈 대리가 한국 바이오테크의 최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해윤 대표가 어제 김 이사를 즉시 해고했어요. 그가 목소리에서 만족감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전체 회의 직후 그녀를 사무실로 불렀고 15분 후에 경비원들이 그녀를 건물 밖으로 호송하며 소지품이 든 상자를 들고 나갔어요. 내부 보고서 유출과 태산 시스템즈 계약 손실에 격분했다고들 해요. 팀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 저는 남겨진 동료들이 진심으로 걱정되어 물었습니다. 주로 안도하고 있지만 걱정스러운 소문이 있어요. 윤 대표가 김 이사를 추천했던 바로 그 컨설팅 회사와 부서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또 다른 디지털 전환 전문가를 데려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훈을 배우지 못한 모양이에요. 저는 전 동료들에게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김서연 이사의 짧고 격동적인 통치에서 살아남았지만 기업 구조 조정은 바이러스와 같았습니다. 일단 시작되면 특히 변화를 진보와 혼동하는 임원들이 이끌 때는 멈추기 어려웠습니다. 유 대리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될까? 물론이죠, 팀장님. 뭔데요? 한국 바이오테크에서 행복해. 진심으로 일에 만족하고 회사가 나아가는 방향에 만족해. 전화기 저편에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많은 말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은 그런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사실은 아니에요. 그가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윤 회장님이 떠나신 후로 모든 게 변했어요. 사람보다 숫자가 더 중요하고 결과보다 프로세스가 더 중요해요. 방금 중국 파트너들과의 소통을 개선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중국어를 배웠는데 팀장님 외에는 아무도 알아주거나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왜요? 미래바이오가 국제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제가 설명했습니다. 아시아 시장을 위한 비즈니스 개발 전문가를 특별히 찾고 있어. 당신의 경험과 언어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엄청나게 가치 있을 거야. 특히 중국과의 비즈니스 관계가 공격적인 계약이 아니라 인내와 존중으로 구축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진심이세요? 그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고 흥분이 전화기를 통해서도 느껴졌습니다. 완전히. 나는 다음 주 월요일에 공식적으로 시작해. 관심 있으면 국제운영 이사와 대화를 주선해 줄 수 있어. 약속 없이 그냥 가능성을 탐색해보는 거지. 목요일, 법무팀과 한국 바이오테크에서의 퇴사 세부사항, 누적된 복리후생, 이익 공유 기밀 유지 문제를 마무리하는 동안 한상국 부사장에게서 예상치 못한 제안을 담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 팀장님, 어제 이사회와 전략기획회의가 있었습니다. 그가 서론 없이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제약 컨설팅 부문을 확장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명뿐인 작은 부서지만 특히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새로운 식약처 규제와 메르코스르 수출 기회를 고려할 때 엄청난 잠재력을 보고 있습니다. 상당한 확장으로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확장을 이끌 사람이 필요합니다. 업계에 대한 깊은 지식, 규제 전문성, 그리고 결정적으로 확립된 관계를 가진 사람이요. 김창호 박사님께서 팀장님이 잠재적인 후보자를 알 수도 있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즉시 제약 규제 준수 분야에서 27년의 경험을 가진 최미경 부장을 떠올렸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믿었을 때 그녀가 식약처 절차를 성공적으로 헤쳐나갔던 수많은 시간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녀의 좌절된 야망을 생각했습니다. 김서연 이사는 그녀가 접근 방식이 너무 전통적이라며 승진해서 3번이나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개인적인 상황, 나이든 어머니를 돌보며 안정성이 필요하지만 인정도 필요한 상황을 생각했습니다. 직책에 완벽한 사람을 알 수도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새로운 기회에 열려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금요일 오후 직장 간의 일주일간의 전환 기간이 끝난 후
저는 일주일 전 김서연 이사의 붕괴 시작을 지켜봤던 바로 그 장소인 카페 보타닉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후 반차를 낸 최미경 부장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오후 4시에 정각에 도착했고 모든 중요한 회의에서 입던 바로 그 남색 블레이저, 그녀가 농담삼아 전문가의 갑옷이라고 부르던를 입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우리가 카페 뒤쪽에 조용한 테이블에 자리를 잡은 후 그녀가 말했습니다. 팀장님이 제안하시는 걸 믿을 수가 없네요. 전화하셨을 때 그냥 오랜 동료들끼리 커피 한잔하는 줄 알았어요. 믿으세요. 미경 씨. 저는 가장 가까운 친구들만 사용하는 애칭을 사용하며 대답했습니다. 미래바이오는 진지한 제약 컨설팅 부문을 만들고 싶어 해요. 단순히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점점 더 복잡해지는 한국의 규제 환경을 통해 고객들을 실제로 안내하기 위해서죠. 당신이 창립이사가 될 겁니다. 팀 구성, 방법론 개발, 프로세스 수립에 대한 완전한 자율성을 가질 거고요. 경쟁력 있는 급여, 현재 받는 것보다 최소 30% 이상, 그리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처음부터 만들 기회도요. 유지훈 대리님은요? 그분과도 이야기하셨다고 했잖아요. 이미 수락했어요. 저와 같은 날인 월요일에 아시아 시장 국제 비즈니스 개발 매니저로 시작해요. 미래바이오는 특히 중국에서의 특허 등록 경험에 관심이 많아요. 최미경 부장은 우리 사이에서 최면을 거는 듯한 나선형으로 피어오르는 증기를 보며 오랫동안 자신의 커피잔을 응시했습니다. 카페의 부드러운 조명 아래 그녀의 눈과 주름이 더 뚜렷해 보였고 각각의 주름은 야간 보고서, 불가능한 마감일, 그리고 해결된 문제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어제 윤 대표가 팀장님 옛날 자리 제안했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고객 관계 부서장 자리요. 사업을 이해하는 사람, 회사의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받아들일 계획이었어요. 저는 이미 답을 짐작했지만 물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녀가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자연스러운 승진처럼 보였어요. 마침내 몇 년 동안 기다려온 인정을 받는 거죠. 하지만 그건 불 끄는 일에 불과하겠죠. 파괴된 것을 재건하는 거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해요. 그녀가 익숙한 몸짓으로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바이오테크는 결국 괜찮아질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고용하고 관계를 재건하고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겠죠. 하지만 몇 년이 걸릴 거고 그 과정에서 아마 몇 명의 김서연 이사를 더 겪을 거예요. 그리고 미래바이오는 우리 없이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녀는 우리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잘 일했는지를 보여주며 제 생각을 마저 말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데 참여하고 싶은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부순 것을 고치는데 에너지를 쏟고 싶은지죠. 그녀는 카페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 드문 미소는 그녀의 얼굴 전체를 환하게 밝혔고 순간적으로 세월을 잊게 했습니다. 우리가 몇 달간의 고된 작업 끝에 첫 국제 인증을 받았을 때 보았던 바로 그 미소였습니다. 언제 시작하면 되죠? 주말이 끝날 무렵 미래바이오는 한국바이오테크의 전 직원 3명을 고용했습니다. 저 최미경 부장, 그리고 유지훈 대리. 공격적인 기업 스카우트나 약탈적인 채용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회를 통해서 재능 있는 전문가들이 갑자기 새로운 길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생기는 기회를 통해서였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무언가, 우리가 항상 믿어왔던 가치들로 세울 무언가, 기술적 우수성, 진정한 고객 관계, 그리고 한국에서는 비즈니스가 회사가 아닌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는 이하에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김서연 이사는 의도치 않게 우리 모두에게 사람을 자원으로 관리하는 것과 지식, 경험, 그리고 독특한 잠재력을 가진 인간으로 사람을 이끄는 것의 차이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교훈을 실천에 옮길 기회를 가졌습니다. 단지 효율성에 대한 우리의 욕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반영하는 무언가를 만들 기회를 말입니다. 3개월 후 저는 미래바이오의 새로 확장된 사무실 회의실에 앉아 한산국 부사장, 최미경 부장, 그리고 경영진과 함께 분기 실적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한강이 보였고 그 너머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재창조하는 도시. 화면에 투영된 숫자들은
우리가 설정한 낙관적인 기준에도 불구하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최미경 부장의 제약 컨설팅 부문, 단 3개월 만에 200% 성장, 이미 2만 명의 전문가 팀이 한국 전역의 고객들을 옵슬루시하고 있었습니다. 유지훈 대리가 이끄는 국제계약, 150% 증가, 중국, 싱가포르, 한국에서의 새로운 파트너십, 모든 부서에서 고객 만족도 점수 사상 최고치. 백이사님, 당신의 팀은 우리가 이 분야들을 확장하기로 결정했을 때 세웠던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한 부사장이 상승하는 그래프에 깊은 인상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태산 시스템즈의 실행만으로도 유사한 계약에 대한 5건의 새로운 문의가 발생했습니다. 동일한 맞춤형 접근 방식과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를 원하는 고객들이죠. 이제 자신의 사무실과 비서를 둔 제약 컨설팅 이사가 된 최미경 부장은 유리 테이블 건너편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태산 시스템즈의 바이오센서 규제 승인 과정은 태산 자신을 포함해 누구의 예상보다도 순조로웠습니다. 정상적인 시간의 절반 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고객들이 이런 종류의 효율성을 보게 되면 특히 식약처와 관련해서는 소문이 빠르게 퍼집니다. 유지훈 대리는 상하이에서 화상 회의로 참여했는데 그곳에서 그는 대형 연구병원과 계약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그곳은 밤이었지만 그의 열정은 디지털 연결을 통해서도 분명했습니다. 국제 확장은 예정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그는 푸동에 빛나는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보고했습니다. 다음 분기에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세계의 새로운 시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 개발 접근 방식에 대한 소식이 긍정적인 기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성공적인 회의 후에 저는 예상치 못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윤태식 대표가 커피 한잔 하자고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카페 보타닉을 제안했습니다. 중립적인 장소, 누구의 영역도 아닌 곳.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서 초대에 응하겠다고 답장했습니다. 우리는 오전 10시에 만났고 카페는 이미 주말 손님들, 노트북을 든 학생들, 늦은 브런치를 즐기는 커플들, 낮은 목소리로 정치를 논하는 은퇴한 신사들로 붐볐습니다. 윤 대표는 단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더 늙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깊은 다크서클, 더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덜 꼿꼿한 자세, 지혜 없는 리더십의 대가가 그의 얼굴에 찍혀 있었습니다. 박 이사, 사과해야겠습니다. 웨이터가 우리 커피를 가져온 후 그가 말했습니다. 아니,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빚을 졌습니다. 제가 김 이사 건으로 실수를 했습니다. 재앙적인 판단 착오였죠. 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그가 계속 말하도록 했습니다. 한국 바이오테크는 어떻습니까? 저는 업계 연락처와 시장 보고서를 통해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물었습니다. 버티고 있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며 최면을 거는 듯한 느린 원형 동작으로 커피를 저었습니다. 태산 시스템즈 사태 이후 중요한 고객 4곳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지원하던 프로젝트가 취소되면서 생산 부서에서 15명을 해고해야 했습니다. 주가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떠나기 전 가치보다 거의 8% 났습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내다보며 거리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최악도 아닙니다. 김 이사는 우리에게 고객과 시장 가치보다 더 많은 것을 앗아갔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제도적 지식을 앗아갔습니다. 구축하는데 몇 년이 걸린 관계들, 사과나 할인으로 회복되지 않는 신뢰를요, 재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의 어려움에 잔인함이나 만족감 없이 제안했습니다. 아마도요, 그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같지는 않을 겁니다. 같은 고객, 같은 사람들, 같은 시장 위치로는요, 잃어버린 기회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마침내 그의 눈이 제 눈을 똑바로 마주쳤습니다. 미래 바이오에서의 당신의 성공에 대해 들었습니다. 최미경 부장이 이끄는 제약 부문, 유지훈 대리의 국제 확장, 태산 시스템즈 계약과 그 이후에 온 것들, 이 모든 것이 한국 바이오테크의 성장이었어야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불필요한 내가 말했잖아. 나 거짓 동정처럼 들리지 않을 대답은 없었습니다. 윤 대표는 제 침묵을 계속하라는 초대로 해석했습니다. 돌아올 생각 없습니까? 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김 이사가 잠시 맡았던 자리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운영 부사장, 고객 관계,
비즈니스 개발 등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권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팀을 재건할 수 있는 정원을 주겠습니다. 저는 지금 있는 곳이 행복합니다. 윤 대표님, 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현재 연봉의 2배를 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자리도요, 지분 참여도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의자에 기대어 특히 복잡한 수수께끼를 풀려는 듯 저를 연구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박 이사, 복수? 우리가 틀렸다는 걸 보여주는 것?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당신의 주장을 증명했습니다. 완벽하게요. 신뢰의 문제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김 이사를 고용하고 그녀의 접근 방식을 지지했을 때 당신은 선택을 한 겁니다. 관계가 프로세스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경험이 효율성으로 대체될 수 있다라고 선택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지식이 유행하는 경영 이론보다 가치가 적다고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리더로서의 당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 말들은 그에게 육체적인 노력을 요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네, 틀렸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네, 하지만 손해는 이미 발생했습니다. 회사로서의 한국 바이오테크뿐만 아니라 존재했던 신뢰에도요. 당신의 고객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한국 바이오테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직원들은 리더십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윤 대표님, 저는 다음에 인상적인 파워포인트를 가진 컨설턴트가 마법 같은 결과를 약속할 때 당신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윤 대표는 커피를 다 마시지 않고 자리를 떴고 테이블 위에 10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남겼습니다. 커피 2잔 값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여전히 재정적 자원이 근본적으로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의 마지막 제스처였습니다. 그가 무거운 결정의 무게에 어깨를 구부린 채 붐비는 보도를 따라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의 어려움에 대한 만족감도, 더 나은 상황에 있다는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연민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진정한 관계를 통해 세운 회사를 물려받았지만 그 성공의 진정한 기반을 이해하지 못해 잃어가고 있는 남자에 대한 진정한 연민이었습니다. 그는 경험, 제도적 지식, 그리고 충성심의 가치에 대해 비싼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비싼 교훈들처럼 이 교훈은 진정으로 유용하기에는 너무 늦게 왔습니다. 제가 한국 바이오테크에서 해고된 지 6개월 후 미래 바이오는 대규모 전략적 인수를 발표했습니다. 세계의 작은 바이오 기술 회사의 제약 컨설팅, 자산과 지적 재산을 인수하여 한국 최대의 독립 컨설팅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김창호 박사님은 저를 전략개발 수석 부사장으로 임명하여 이러한 인수를 통합하고 향후 5년간의 성장 계획을 개발하는 책임을 맡겼습니다. 이 발표는 한 경제신문의 비즈니스 섹션 한 면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바이오 기술 분야를 취재해온 베테랑 기자가 쓴 기사는 제 한국 바이오테크에서의 이전 역할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제 퇴사가 회사의 격동과 전략적 재정비의 시기를 앞당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뒤따른 혼란에 대한 정중한 완고거법이었습니다. 링크드인 프로필의 최근 업데이트에 따르면 김서연 이사는 다른 도시의 기술 스타트업에서 디지털 전환 전문가로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녀의 프로필은 전통적인 기업 환경에서의 조직 전환 및 변화 관리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최근 경력에는 한국 바이오테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고 그 전환이 실제로 무엇을 성취했는지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 격동에 몇 달을 겪은 우리에게 상황의 시적인 정의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관계가 프로세스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다 그녀는 의도치 않게 한국 바이오테크를 20년 동안 경쟁력 있게 유지해온 관계들을 파괴했습니다. 경험이 현대적인 방법론으로 쉽게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다 그녀는 올바르게 적용되었을 때 그 방법론들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바로 그 경험을 제거했습니다. 최미경 부장과 유지훈 대리는 미래 바이오에서의 새로운 역할에서 번창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구축한 팀은 김서연 이사가 현대 비즈니스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효율적이고 결과지향적이며 기술적으로 통합되고 매우 수익성이 높았습니다. 결정적인 차이점은
우리가 상호 존중과 공유된 지식이라는 견고한 기반 위에 그 효율성을 구축했다는 것이지, 기업의 상투적인 문구나 지역적 맥락 없는 이론에 기반한 임의적인 구조 조정 위에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 한 경영대학원에 다니는 민지가 이 모든 여정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소식과 함께 전화했습니다. 아빠 믿지 못하실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흥분이 분명했습니다. 오늘 기업 전략 교수님이 아빠 이야기를 사례 연구로 사용하셨어요. 한국처럼 복잡한 시장에서 제도적 지식과 관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요. 교수님은 그걸 한국 바이오테크의 실수라고 부르셨고, 기업이 인적 자본과 관계 자본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어떻게 가치를 파괴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넌 교수님께 뭐라고 말했니? 저는 제 딸이 이 이례적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빠가 항상 최고의 복수는 잘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 교훈은 파워포인트에서는 배울 수 없고 오직 실전에서만 배울 수 있다고도요. 아내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보통 그랬듯이 옳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그들의 결정의 결과로부터 구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다음에 할 일, 당신이 포용할 기회, 당신이 지키는 가치, 당신이 가꾸는 관계만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6개월 후 불만족스러운 투자자들의 압력을 받은 한국 바이오테크 이사회는 연속적인 분기별 재정, 손실과 실패한 고객 인수 시도 끝에 윤태식 대표를 CEO 자리에서 사임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수십 년에 걸쳐 세운 회사는 이제 매물로 나왔고, 외국 다국적 기업들이 상어처럼 주위를 맴돌며 전체보다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조각으로 분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서연 이사가 있던 스타트업은 초기 제품이 시장에서 견인력을 얻지 못해 2차 투자 유치에 실패한 후 창업단 8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웅장한 약속보다 구체적인 결과를 중시하는 시장에서 점점 더 회의적인 고용주들에게 이력서의 공백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열정적으로 옹호했던 조직, 전화는 전국 경영대학원에서 가르치는 사례 연구가 되었습니다. 성공 사례가 아니라 한국처럼 신뢰에 기반한 비즈니스 문화에서 인적 및 관계 자본을 과소평가하는 위험에 대한 경고로서 말입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승리는 주먹을 날리거나 목소리를 높이거나 심지어 상대방의 실수를 지적할 필요도 없는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그저 위험 있게 자신의 길을 가며 배울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교훈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내버려 두면서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드는 승리입니다. 아버지가 이천에서 작은 밭을 가꾸며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최고의 스승이란다. 진우야. 그리고 가장 공정한 심판관이기도 하고